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잊혀질 것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맙시다. 말 안 듣는 개는 죽어도 싫다. 물병 3인방 그리고 카타르 아시안컵의 대표팀 갈등 사태를 만들어낸 주인공 또한 3월에 있을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에 소집될 가능성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부임 시 사실상 이들은 대표팀에 미소집될 것이라고 예견되었지만 전세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6월까지 임시감독 해주겠다던 박항서 감독은 무시당했고 3월 한 달만 감독직을 맡겠다고 한 황선홍 감독이 임시감독이라니. 도대체 축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아울러 베트남 언론에서도 전 세계에서 박항서 감독만큼 태국을 잘 요리할 수 있는 감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언급할 만큼 한국 축구협회 결정에 의아하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베트남 언론에도 두들겨 맞는 축구협회. 이 상황이 과연 정상일까요? 한국 대표팀 역사상 가장 최악의 감독으로 꼽히는 클린스만 감독. 미국으로 돌아가 집에서 편하게 경질당해버린 그는 참 여러모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고 화려한 선수진을 데리고 무전술로 일관하다가 4강 탈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성적을 내는 감독이죠. 때문에 역사상 최악의 감독이라고 평가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서둘러 새로운 감독을 부임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고 3월에 있을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준비 없이 감독을 선임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국내 지도자 중 한 명을 선택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마치 통보처럼 들렸던 묘한 뉘앙스였습니다. 국내 팬들은 K리그가 무슨 봉이냐, K리그가 자기들 아래인 줄 아네 라며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였고 축구협회도 여론의 눈치를 보아하니 또다시 섣불리 감독을 선임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급하게 임시감독 체제를 유지하겠다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임시감독 체제로 치루어지는 태국과의 두 경기 모두가 박항서 감독이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맡으면서 박항서 감독 이전 베트남은 태국과 역대전적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는 경향을 보였으나 박항서 감독의 철저한 분석, 전술 구상 능력, 선수단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파파케어를 하면서 박항서 감독 이후 태국전 상대 전적에서 1승 3무 2패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박항서 감독 이전에 태국과의 전적에서 2승 3무 14패를 기록한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 체제하에서는 1승 3무 2패, 게다가 경기력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베트남인들이 한층 더 박항서 감독을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만큼 3월 태국과의 경기를 대비하기 위한 최적의 임시감독은 박항서 감독이었습니다. 게다가 박항서 감독은 과거 베트남 팀을 지도할 당시 팀의 규율이 가장 중요하고 경기장 내 팀 간화합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와 어울리지 않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를 기용할 수 없다는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었던 만큼 대표팀에서 문제를 보여주었던 물병 삼형제 그리고 그 가운데 이강인 선수에 대한 엄격한 지도 또는 대표팀 미차출이라는 합리적이고 화끈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본인의 의사를 물었을 때 박항서 감독 또한 생각이 있다는 내용으로 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팬들 대다수는 박항서 감독이 이번 임시감독직을 맡게 될 것이고 태국과의 화끈한 승리 그리고 물병 3인방에 대한 엄격한 지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황선홍 감독으로의 선회는 뜻밖이라는 반응입니다. 물론 황선홍 감독이 자질이 부족하다거나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번 아시안컵 사태 및 다음 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게다가 딱 한 달짜리 임시감독에 최적의 적임자를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그간의 행보를 봐왔을 때 물병 3인방에 대한 대표팀 미차출의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보여지는데요. 임시감독 체제에서 팀 내 규율을 다지는 것보다는 태국과의 2연전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가는 것이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리를 추구하는 황선홍 감독의 성향상 이들의 대표팀 소집 가능성은 높아졌으며 축구협회에서 별도의 징계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황선홍 감독의 이들에 대한 차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도 이들을 차출하지 않는 것보다 차출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음 대표팀 소집일은 태국전 일주일을 앞둔 3월 18일입니다. 2월 27일에 임시감독직을 맡게 된 황선홍 감독이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고 새로운 선수를 차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간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일단 이들을 차출하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태국전 승리를 이끌어낸 뒤 아시안컵 관련 선수들의 활약 그리고 선수들끼리 화해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비추어 준다면 반대 여론 또한 잠재울 수 있다는 계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항서 감독이 임시감독직을 맡았다면 이와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것이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과거 축구협회와의 심한 갈등으로 감독직에 있을 당시 상당히 난처한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수의 화합을 망치는 선수가 들어와서 팀에 좋을 것이 없다는 철학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태국전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자신이 있다고 말할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외국인 감독을 제외하고는 국내 감독 중에 거의 유일하게 협회와의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그가 감독직을 맡았다면 국가대표팀의 전력이 조금 상실될지언정 대표팀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축구협회에서는 언론과 여론에 휘둘리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박항서 감독을 소집한다면 자신들이 언론과 여론에 지게 되는 꼴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는 황선홍 감독이 임시대표팀의 감독으로 선임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그를 응원해주는 방법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부디 3월에 열리는 태국과의 2연전에서 화끈한 공격력, 더 조직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관련된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